셀트리온 가족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흑산병 패턴이 나오면서 3일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 상당히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하락한 지점이 19만 5천 원인데요. 이곳이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많은 곳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꼭 필요한 투자 파트너 니즈원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이 최근 사업 현황에 대한 내용을 공지를 했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진펜트라라는 신약이 미국 시장에서의 성과로 그로 인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건데요. 그 부분을 오늘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근데 지금 주가는 어제 장대 음봉을 맞고 비실거리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셀트리온의 주가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또 향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주 가족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지금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18만 8,800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3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지금 40조 9,953억 원으로 코스피에서 7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보유 물량은 22.83%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주요 증권사의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요. 매수 강도는 5점 만점에 4점이고요. 목표가는 평균 25만 6천 원으로 현재 가격에서 약 40% 정도의 상승룸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투자를 이어가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셀트리온 가족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흑산병 패턴이 나오면서 3일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 상당히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하락한 지점이 19만 5천 원인데요. 이곳이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매물대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지금 장단기 이평선들이 수렴해 있는데요. 이 수렴한 곳에서는 분명히 확산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지금 하방 이탈하면서 하락세로 확산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 이전 고점 박스권입니다. 이런 박스권 중요한 핵심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지지를 못 받으니까 투자자들이 투심을 잃고 매도에 크게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 추세가 한번 만들어진 만큼 당분간 매도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셀트리온 매수 및 보유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럼 동사의 투자 모멘텀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고 가야겠죠? 오늘은 셀트리온에서 진펜트라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매출 목표가 5조라고 합니다. 25년도 예상 매출액인 4.6조보다도 훨씬 서프라이즈한 매출을 목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당사의 사업 진행 현황 및 전망에 관하여 주주님께 드리는 글이라고 이렇게 오늘 18일자로 올라왔고요. 최근 당사의 사업 진행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주주님들의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바로 보면서 내용을 같이 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진펜트라 처방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당사는 2024년 1분기 진펜트라를 미국 시장에 공식 런칭한 이후 PBM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 PBM의 80%까지 등재를 완료하는 성과를 이뤄냈고요. 신약으로 출시된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커버리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만 실처방을 위해서는 PBM 산하에 보험사의 등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추가 딜레이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이 사실 올해부터 상당히 컸었는데 뭐 7, 8, 9월 이렇게 3분기 해서 대략 50억에서 150억 사이 정도를 예상한다고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분기 때는 22억 매출밖에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 때 대략 22억 그리고 3분기 때는 뭐 대략 한 150억 이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매출이 저조한 이유가 지금 PBM 산하의 보험사의 등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저조한 매출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관심과 문의가 증가한 것 같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도 궁금해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타이밍에 그래도 잘 올려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내 진펜트라의 처방량은 가파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당사 매출에 직접 반영되는 도매상으로의 출하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펜트라 같은 경우 온라인이랑 TV 광고에도 10월부터 송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유튜브 광고가 개시 2주 만에 150만 뷰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의약품 광고 대비해서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본 고객들이 진펜트라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속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광고 효과가 이제 11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처방과 판매는 이제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25년에는 무리 없이 진펜트라 연간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매상 출하 현황을 포함한 매출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내용은 3분기 실적 발표 때 우리한테 자세히 알려준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때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상세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한편 기공시된 것처럼 25년 회사의 총 매출은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각 국가별 제품별로 계획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점유율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말씀했던 2025년에 회사 전체의 예상 매출 5조 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공지를 해줌으로써 지금 셀트리온이 실적 시즌에 들어왔는데 왜 실적이 이렇게 이연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주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수익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28일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합병으로 셀트리온은 이제 헬스케어가 보유하고 있던 높은 원가의 재고 자산들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올해 셀트리온의 매출 원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회사는 매출 원가율 상승이 합병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24년 중 정상적인 원가율로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임을 투자자 및 주주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려왔는데요. 그 이유는 높은 원가의 기준 재고가 제품의 처방량 확대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재고가 제품의 처방량 확대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낮은 원가의 신규 원료 의약품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원가율은 회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지금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원가율 개선은 수율 개선과는 상관없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원가율을 낮추는 그런 비정상적인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율 개선과 생산 내재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조 원가를 절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매출 원가율 개선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내용은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24년 상반기에는 합병으로 인한 무형자산 상각비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무형자산 상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137억 원 규모의 판권에 대한 상각비는 24년 상반기에 종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24년 하반기부터는 재고자산 원가율의 개선 및 무형자산 상각비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그리고 1분기 때 상반기 때 상당히 좋지 않은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영업이익 쇼크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일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 하반기부터는 재고자산 원가율까지도 개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한 현저한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장 눈앞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시장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주주들을 안정시키는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CDMO 사업의 진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당사는 올해 9월 CDMO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공시를 통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개발 및 생산 노하우를 전격적으로 활용하면서 낮은 증설 비용 그리고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기존 CDMO사를 뛰어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CDMO 사업 추진의 중요 포인트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셀트리온의 100% 자회사로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설비 증설 및 영업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당사는 CDMO 사업 강화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대하여 주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사 같은 경우는 24년 3분기 결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 결산이 완료되는 대로 공시를 통해서 24년 3분기 실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네, 무튼 지금 CDMO 사업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CDMO 사업이라는 것은 위탁 생산을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 생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가 투자의 모멘텀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해외 글로벌 영업망인데요. 이 글로벌 판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해외 영업망을 계속 늘리게 될 것이고 이 해외 영업망이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어 나가는 의약품들이 셀트리온을 통해서 이렇게 해외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금 이 CDMO와 관련돼서 첫 발자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위탁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 생산이나 제조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출고를 시키겠다라는 거고 나중에는 아마도 이거는 제 내피셜이지만 이건 아마도 이렇게 위탁 생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냥 판매를 하기 위한 이 영업망을 공유해주는 차원에서도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되면은 정말 셀트리온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사업을 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셀트리온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될 수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셀트리온은 사보험사 등재로 인해서 진펜트라 매출이 3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고요. 정상적인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광고 효과가 더해지는 11월부터는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이며 25년 목표 매출 1조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CDMO 사업을 진출해서 추가적인 사업부까지 만들어낸다는 점은 매출 확장 파이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잠깐 설명드렸지만 제가 계속해서 예상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매우 적은 수치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헬스케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의 무형자산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정상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만 확실하게 오늘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투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적 시즌이죠. 셀트리온 현재 주가는 최근 며칠 상당히 불편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증시가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시장과 커플링되어 움직이는 모습인 듯 하고요.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탈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상황인 만큼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하락이 나오는 부분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것 같고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주가를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은 빠른 되돌림이 나올 경우 고점 저항 때는 21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지금 주가 하락했던 19만 5천원 바로 위에 이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이평선들이 다시 정배열 전환이 되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 앞으로 보유에 나아가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 18만 5천원까지 지지대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이곳마저도 부진하게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바로 아래 구간인 17만 5천원 선까지는 그래도 열어놓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물량을 늘리는 기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사의 투자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동사의 전망을 주주 관점에서 계속해서 같이 봐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 번씩 찾아오세요.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된 카톡방을 만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관련된 내용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주주 커뮤니티이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정보를 올리지만 다양한 주주분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꼭 들어오셔서 디테일한 정보 받아보시도록 하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